그리고 우리가 수사관을 믿고 한 우리에게 불리한 진술은요, 아무리 억울하다고 뒤늦게 외쳐도 굉장히 신빙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상식적으로 그런 어리석은 진술을 할 사람은 없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동네 아저씨 조동희 변호사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준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많이 하는 실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실수. 조사를 준비하지 않은 채 빨리 받으려고 한다. 자, 우선 지난 시간 복습부터 해볼게요. 자, 경찰 조사를 앞두고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들. 자, 1번. 조사받을 죄명을 확인한다. 2번. 죄명을 알았으면은 범죄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 결정한다. 3번. 범죄 동기에 대한 설명, 재범 방지 대책 같은 양형 자료를 준비한다. 또 범죄를 부인한다면 수사기관과 우리가 확보한 증거와 확보 가능한 증거에 대해서 파악한다. 이거죠. 조사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항을 준비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조사 빨리 받는 거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충분히 준비해서 제대로 받는 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실수. 경찰 수사관에게 의지한다. 이것도 정말 많이 발생하는 실수예요. 경찰 조사를 처음 받으면 무서워요. 무서워. 그러다 보면은 경찰 수사관님들에게 막 잘 보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경찰 수사관님들 나란 일 하시고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우리가 존중해드리고 매너 좋게 하는 거 좋아요. 근데 그걸 넘어서 가지고 수사관님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비위 맞추고 의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수사관님, 저는 법 잘 모르고 무서우니까 수사관님 잘 좀 부탁드려요. 이런 태도를 보이면서 의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사관님들이 시키는 대로 진술을 해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수사관님들은 우리의 변호사가 아니에요. 그분들의 직업은 경찰이에요, 경찰. 범인 잡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줘 버리면은 그건 자칫 잘못하면은 직무유기라는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본인에게 아주 불리한 진술인데도 수사관님이 권유했던 진술을 하고 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조서에 자신에게 너무나 불리한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데 나중에 기록을 열람해서 확인해서 제가 물어보잖아요. 제가 그랬다고요? 수사관님이 전 시킨 대로만 했을 뿐인데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수사관님 나쁘다고요? 아니죠. 그 진술을 받아낸 수사관님은 수사를 잘한 거죠. 피의자를 어르고 달래서 자백을 받아냈으니까 능력 있는 수사관이죠. 그리고 우리가 수사관을 믿고 한 우리에게 불리한 진술은요, 아무리 억울하다고 뒤늦게 외쳐도 굉장히 신빙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상식적으로 그런 어리석은 진술을 할 사람은 없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비상식적인 일이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자, 세 번째 실수. 변호사 선임해서 가면 수사기관이 안 좋게 볼 것 같다. 이것도 많이 하시는 착각이에요. 변호사님, 제가 변호사 선임해서 가면 수사관님이 혹시 저를 왠지 구린 게 있으니까 변호사 선임해 가는 거라고 의심하지 않을까요? 혹시 저를 건방지게 보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수사기관이 건방지다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까요? 증거가 있어야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까요? 당연히 증거가 있으면은 인간적으로 연민과 동정이 생겨도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는 거고요. 증거가 없으면은 아무리 저 사람을 혼내주고 싶어도 송치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 결과는 증거와 법리를 결정되는 거지 수사관 개인의 감정을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형사사건에 있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요,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권리예요.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피의자 조사 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여부를 물어보도록 돼 있어요. 변호인 조력 받는다고 해서 불이익을 줄 수도 없고요. 아마 수사관 자신도 형사사건에 연루되잖아요. 변호인 선임해서 갈 겁니다. 네 번째 실수. 사건을 좋게 마무리하려고 대충 자백한다. 이런 일이 과연 가능할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이런 분들 많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상태에서 저에게 오신 분들 중에서 상담 때 저한테 하셨던 말씀과 실제로 본인이 수사기관에 했던 말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저에게는 자신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억울하다고 상담하셨는데 막상 수사기관에서는 자백하고 합의까지 하시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왜 그랬냐고 물어보잖아요. 수사관님이 합의하면 좋게 마무리될 거라고 추천해서 그랬대요.
이런 실수는 갑자기 현행범이나 긴급 체포돼가지고 조사받게 되시는 분들이 많이 저지르는 실수예요. 갑자기 체포가 되니까 정신도 없고 무섭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이걸 법원 가서 사실 제가 자백을 했고 합의까지 받지만 사실 제 의사가 아니고요. 수사관님이 그게 좋을 것 같다고 추천해서 그런 겁니다. 뒤늦게 우리가 법원 가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 법원이 과연 믿어줄까요? 아니요. 법원은 아마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이 진실이고 뒤늦게 변호사 검토해보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 보여서 진술을 뒤집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당사자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대충 합의 보면은 없는 일로 되겠지. 변호사 선임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가느니 수사관 추천대로 자백하고 합의 보면 좋게 끝내서 집에 갈 수 있겠지. 이 정도로 생각하고 보통 자백을 해버려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합의 보면은 처벌되지 않는 죄는 일부 아주 가벼운 죄에 한정되고요. 합의를 한다고 해도 중형이 선고되는 죄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집행유예로 끝나서 구속되지 않아도 어떤 범죄에 나중에 휘말렸을 때 그 집행유예가 발목을 잡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흔히 하는 실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들으면은 과연 이런 어리석은 실수라는 사람이 과연 존재할까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받고 나면은 많은 분들이 패닉에 빠져서 이런 실수를 합니다. 이게 다 근본적으로 수사기관에게 잘 보이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실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사기관은 범인 잡는 곳이지 범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곳이 아니에요. 물론 시민 간의 가벼운 분쟁 수준의 일들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관님들이 나서서 중재자 역할도 해주시고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게 인간미 있게 처리해 주시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일정 수준의 범죄로 넘어갈 경우에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법과 원칙대로 처리를 합니다. 자기가 조사하는 피의자를 좋은 언어로 달래서 자백을 받아내는 것도 수사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지도 않는 범죄의 자백이 나오기도 하고요. 억울한 범죄 혐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꼭 유념하시고요. 제가 오늘 수사기관에 대해서 많은 말을 했는데요. 자칫 제가 수사기관을 싫어한다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근데 우리나라 수사기관의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고 평가를 하고요. 인권의식이나 법리적 이해도 공정성도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동희 변호사가 혹시 수사기관을 싫어한다고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요. 전국에 계신 경찰, 검찰,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법원도 사랑합니다. 자, 이상 수사기관과 법원을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못쏠 해바라기 변호사 조동희 변호사였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아디오스.